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멍멍 야옹. 오늘의 제목은 벌거숭이 두더지가 죄송해요. 두더지 쥐가 번식력을 유지하는 이유? 번식력? 번식이 뭐예요? 그렇죠. 자손을 낳는 거죠. 그런데 번식력이에요. 그럼 벌거숭이 두더지 쥐가 있는데 이 번식력을 유지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대요.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그 질문을 보실 때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보라 그랬죠? 자, 그럼 같이 해볼게요. 귀엽게 생겼네요. 포유류로 꼽힌대요. 이상한 포유류로 뭐가? 벌거숭이 두더지가요. 벌거숭이 두더지지? 전 처음 들어봐요. 번식을 한대요. 오랫동안. 어떻게? 암에 걸리지 않으면서. 가장 오래 살고 설치류 중에서. 아니, 오래 사는데 암에 걸리지 않아. 대체 그 비밀이 뭐지? 비슷하대요. 개미와 포유류지만. 어라? 개미랑 vs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다르잖아요. 얘는 설치류고 개미는 곤충이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같대요. 공통점이 있대요. 볼게요. 어떤 점이 같을까? 왠지 다음 문장에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예측하고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볼게요. 이루어져 있대요. 뭘로? 계급으로 이루어졌대요. 일꾼들로 구성돼서. 그러니까 개미랑 두더지 쥐,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가 계급으로 이루어졌다네. 그러니까 개미 같은 경우에는 여왕개미 있고 일개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벌거숭이 두더지 쥐가 계급으로 이루어졌나 봐요. 굴을 파고 먹이를 찾아오는 잡다한 일을 하는 일꾼. 그러니까 일개미처럼 벌거숭이 두더지 쥐도 일개미 역할을 하는 일꾼들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 다음에 병정들. 병정들이 있는데 이 병정들이 또 땅굴을 지키고 그다음에 한 마리의 여왕이 또 있네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기 개미도 이렇게 여왕 한 마리, 그 다음에 여기에 병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꾼들이 있다면 이런 식의 계급으로 뭐가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도 있나 봐요. 어느 정도로 같이 살지 볼게요. 굴에서 같이 살아가는구나. 진짜 개미하고 똑같네. 몇 마리? 300마리가. 와,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보 볼게요.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벌거숭이 쥐에 대한 정보인데 오랫동안 번식을 하는데 암에 걸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또 포유류란 점이 이상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개미와 유사한 계급사회 방식으로 굴에서 살아가는 벌거숭이 두더지 쥐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이 글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중심 문장은 뭐냐면 되게 많아요. 여기까지도 이게 한 내용에서 중심 문장 하나고 핵심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두 개인 거죠. 이 두 가지 내용을 담아서 여기다가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요약을 해야 될까요? 그 키워드는 뭘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무엇이에요? 벌거숭이 두더지 쥐고 얘가 포유류인데 뭐다? 여기죠. 오래 살고 암에 걸리지 않으면 오랫동안 번식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미와 유사한 계급사회로 생활을 한다라는 거. 이게 이 문장에 있어야 돼요. 보셨어요? 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 다음에 보고 싶네요. 다음 문단을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걱정되세요? 문단이 길어서? 괜찮아요. 천천히 해보자고요.
수수께끼래요. 아, 그렇네. 뭐가 수수께끼라는 거지? 궁금한데요. 그동안 수수께끼였대요. 뭐가? 여왕지가 오랫동안 번식을 할 수 있는 거.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얘는 가장 오래 살고 암에도 걸리지 않으면서 가장 오래 번식할 수 있는 포유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수께끼였구나. 그러면 볼게요. 다른 암컷들이 어떻게 번식을 제한을 하는지. 아, 그렇구나. 그럼 궁금한 점이 두 가지네요. 원래 개미사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왕벌만 뭐예요? 알을 낳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포유류란 말이야. 근데 아까 개미하고 똑같이 계급사회였단 말이지. 그러면은 여왕 개미처럼 여왕지가 번식을 할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번식을 하는 거. 두 번째는 다른 암컷들도 있는데 다른 암컷들이 새끼를 안 낳는다는 거지. 얘가 궁금했네요. 아, 그게 앞부분이 또 문장이 있었네요. 가장 특이한 점은 번식한다는 점이래요. 여왕 벌거숭이 두더지만이 아주 오랫동안 번식을 한다는 거래.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글은 이 두 번째 문단은 결국 여왕 벌거숭이 두더지가 오랫동안 번식을 하는 법과 두 번째는 여왕 왜 번식을 하는 것이 딱 한 여왕 벌거숭이 두더지만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인 건가 봐요. 네, 이거의 답을 찾아가는 게 이 글의 지문을 읽는 목적이겠죠? 볼게요. 문장이 너무 길어. 걱정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무려 4문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오늘의 지문의 난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볼게요. 게재했대요. 게재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세요. 바로 사전 찾기는 금지예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여기에 게재했대. 게재 무슨 말일까요? 아, 그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가 뭔지 몰라. 아, 얘는 국제학술지구나. 학술지라는 것은 연구하는 논문 같은 거를 올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했다라는 것이니까 글을 실리다라는 뜻이겠죠. 아, 게재했다가 글을 실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구나. 연구 결과를 어떻게 번식력을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 그럼 뭐지? 누구에 대해서 나올까요? 그렇죠. 벌거숭이 두더지쥐. 자, 볼게요. 여긴 되게 어려운 말 나왔어. 이 연구팀이 나이가 들면 번식력이 떨어지는 인간이나 번식력이 떨어지는 인간들이나 아니면 포유류와 달리 그러면은 인간하고 지금 포유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번식력이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하고 vs 달리 이 벌거숭이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인간하고 포유류가 있어요. 이들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번식력이 떨어져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 그런데 지금 반대로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예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많은 수의 난자를 갖고 있으며 첫 번째 성인이 된 후에도 이후에도 난사를 생성해 평생 번식력을 유지한다는 이게 게재됐대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벌거숭이 두더지 쥐가 우리는 보통 태어날 때부터 난자의 수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인간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에 난자를 그쵸. 제2차 성징이 드러날 때 사춘기 그쯤에 난자가 생성이 되는데 이 쥐들은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갖고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난서를 생성해 평생 번식력을 대단하네요. 네, 그럼 여기 단락의 핵심 내용은 바로 뭐겠어요? 네, 여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아까 정보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벌거숭이 뒤더지 중에 여왕만이 번식을 갖는 이유.
여기에 구체적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암컷들이 번식을 제한하는 것과 두 번째는 여왕지가 오랫동안 번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에 그 두 가지를 요약하는 게 핵심 문장이겠죠. 됐어요? 적어보세요. 그 다음 저랑 세 번째 단락을 해볼게요. 오늘에 있는 글이 한 2단계 정도 레벨이 업 됐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서술어 중심으로 추적하듯이 그래 범인을 추격해 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한번 정보를 추려보세요. 태어난대요. 누가 암컷이 어떤 인간과 생쥐를 포함한 대부분의 포유류의 암컷은 그러니까 보통의 암컷이구나. 그럼 뒷부분은 당연히 얘랑 다른 벌거숭이, 두더지, 쥐에 대해서 나오겠네요. 실제 대도적으로 라고 나왔어요. 그럼 앞에는 인간, 포유류,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네들하고 전혀 다른 벌거숭이, 두더지, 쥐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네요. 자, 볼게요. 그럼 이 문단의 핵심은 보통의 암컷 포유류와 vs 벌거숭이, 두더지, 쥐의 차이점 볼게요. 암컷은 출생 당시 한정된 수의 난자를 가지고 있대요. 그렇구나. 보통의 암컷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수의 난자를 갖고 있대요. 이 중 배란 중에 방출되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죽기 때문에 난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갈된다? 고갈된다가 무슨 말이게요? 네, 그러니까 다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정된 수에 그러니까 우리가 응애 태어나면 난자의 수가 한정돼서 태어나지만 이거를 배란일에 맞춰서 방출이 되는데 대부분 다 죽게 돼서 어찌됐건 한정된 수의 난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 고갈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주머니에 아이스크림이 5개가 있다면 한 달에 하나씩 방출이 된다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죽는다면 결국 호주머니에 있는 아이스크림은 빵개가 되는 거죠. 얘랑 이치가 똑같네요. 그럼 대조적으로 얘들은 어떻죠? 네, 추정했대요. 추정했대요. 생물학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어떤 특별한 번식력의 감소를 피하기 위해 아까 당연히 난자가 한정된 난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방출도 되고 동시에 시간이 지나서 죽으면 번식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얘네들이 번식력이 어떻게 줄지 않는다 그랬어. 그럼 번식력을 피하기 위해서 얘는 볼게요. 벌거숭이 두더지는 노년기에도 바로 번식이 이 웬일이야. 보통 나이 든 여성들 혹은 나이 든 생물들은 노년기가 되면 번식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노년기에도 즉 늙은 쥐도 번식력이 어떻게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그럼 얘네들은 대체 뭐지? 인간과 다르게 배란 중에 방출이 되지 않은 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난자가 고갈이 되지 않는 건가? 그래서 아까 얘네들은 아까 여기 윗지문에 뭐랬냐면은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한정된 난자의 수를 갖고 있는데 얘들은 많은 수의 난자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호주머니에 5개의 난자가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두더지가 호주머니에 1만 개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도 만약에 배란일에 방출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죽고 하겠지. 근데 우리는 5개밖에 없고 얘가 만약에 1만 개 정도 갖고 있다면 얘는 뭘까요? 고갈되지 않으니까 노년기에도 번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얘네들이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방출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난자가 분명히 죽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 어떻게 이게 번식이 가능할까요?
이 특별한 번식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게 다음 단락의 내용이에요. 다음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단락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찍찍! 아닌가? 두더지는 찍찍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도 두더지 쥐니까 찍찍! 오늘 이거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예쁜 제리 쥐를 꼭 그려보도록 하세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하트